자,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KG 모빌리티로 바뀌었죠. 예전 쌍용차의 오프로드 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DMG 익스트림 트레일이라고 해서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연천, 화천, 고성까지 지나가는 그런 코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민간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들까지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코스를 구성을 해놨다고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들은 바로 최근에 출시됐던 차들인 렉스턴 뉴 아레나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쿨맨들입니다. 이 두 개의 차종을 가지고 이곳들을 통과를 하게 될 건데, 사실 두 가지 차종이 모두 다 그 군용차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그래도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오프로드 성능을 갖고 있는 SUV 그리고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군용차들의 운용 능력에도 문제가 없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이 시승을 하시게 될 분은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차 먼저 이제 렉스턴 뉴 아레나, 지금 보이는 이 흰색 차거든요. 이 차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제 시승 코스는 이제 DMG 익스트림 트레일이라고 해서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뉴 아레나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쿨맨을 타고 산을 타는 그런 코스입니다. 오늘 동승하는 분은 이제 풀드로틀 컴퍼니의 이동희 컬럼니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래는 청희 선배나 한성기 선배나 오토프레스 많이 나가셨잖아요. 다 아는 이름들 나오는데. 이게 한상기 선배 이름을 언급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그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조회수가 잘 나와요. 아,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네. 사실 제가 이 차 타면서 항상 궁금했던 거는 그거거든요. 군용차로 납품이 되잖아요. 군용차들이 다니는 곳들이 보통은 잘 포장된 도로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의 이제 성능과 내구성을 잘 보여줄 것인가인데, 내구성은 사실 그동안에 쓰인 기간을 따져보면은 입증은 된 것 같고, 성능이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내구성이라는 게 어떤 내구성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군용이 더 튼튼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군용에서는 따지지 않는 것들도 일반에서 따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잡소리 같은 거. 그렇죠. 군대 차가 잡소리가 난다고 해서 작전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시끄럽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열이 받아서 전투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탈 때는 다른 개념이라, 그래서 그거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뼈대나 기본적인 틀에서 튼튼하다는 거는 분명히 인증이 된 것 같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다른 개념이라, 우리가 이제 거기 DMG 틀을 들어가고 그 군용차들이 다니는 길에 가보면 사실은 꽤 익스트림한 테스트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는 그런 코스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운행을 하는 그 코스니까, 그렇죠. 잡소리 뭐 그런 거 조금 들리면은 조금 아쉽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 차로 오늘 코스를 가면서는 소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잘 치고 올라가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포커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들어본 바로는 이제 가는 그 전두환 전망대, 거기가 꽤 험한 길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험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가봐야 알겠죠. 근데 이제 거기를 어떻게 갈 거냐도 이제 좀 관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프로드는 누구 못지않게, 대한민국에서 누구 못지않게 많이 가봤고 잘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드릴 얘기가 더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분명 이번에 아레나랑 쿨맨을 론칭하면서 조금 더 부싱이나 이런 거 좀 강화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리지드 엑슬인 차인데다가 그 다음에 밑에 프레임, 바디온 프레임 타입이라고 하면 그 한계를 벗어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걸 벗어나려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모하비가 지금 현재 팔리는 모하비가 나왔을 때 변화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걔는 그 세시와, 그러니까 사다리꼴 프레임하고 바디를 연결하는 부싱들을 전체를 싹 다 바꿨고, 그 다음에 그 리어 서스펜션 쪽에
그 댐퍼의 앵글과 로어암의 위치 같은 것도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운동 성능이, 그러니까 차의 그 흔히 말하는 지오메트리 전체를 다 바꾼 차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 부싱들을 몇 개를 바꾸고 그런 거 정도로는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리지드 엑셀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바디온 프레임 타입이 갖고 있는 이 느낌 자체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요거 정도면 옛날에 진짜 트럭 같은 느낌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시점이 될 때 더 중요한 거는 이 시트의 착자감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느껴지는 거는 사실은 시트가 쿠션을 어떻게 받아주냐인데, 그거는 예전보다 훨씬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승차감이라든가 내용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평화의 댐으로 가다 보면은 그 아마 중간에 수압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 99 구빗길이라고 있어요. 그 와인딩 되게 험한 길이거든요. 이거 타고 그거를 가면은 또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느낌은 어떠냐? 별로 안 좋겠지. 아, 참 안 나간다. 언덕이라고 생각하고 가속을 한다고 치면 가속이 된다는 느낌이라도 있는 게 어딘가 싶기는 하지만, 요즘엔 엔진 기술이 다 좋으니까 배기량이 낮다고 항상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지금 2.2 디젤을 좀 오랫동안 썼다 보니까 좀 다른 선택지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은 있거든요. 제일 비싼 게 엔진인데 그게 되겠어요? 이제 되겠죠? 자, 영상에서는 티가 잘 안 나겠지만 렉스턴 스포츠 쿨맨 칸으로 차를 바꿔 탔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있는 곳은 중간 기착지로 도착을 한 곳이거든요. 평화의 댐 오토 캠핑장이라는 곳이고요. 여기서 전두환 전망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올라가기 힘든 곳이고 특별하게 뭐 허가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쿨맨 칸으로 제가 먼저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단부 이제 상층부에서는 이제 이동희 칼럼니스트께서 운전을 하실 예정이고요. 내려올 때는 다시 렉스턴 뉴 아레나로 바꿔서 제가 먼저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희 칼럼니스트께서 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가 붙어 있습니다. 인도구역 출입하는 게 있고요. 요거 이제 앞유리창에 거치해서 이제 군사구역 지나가거나 그럴 때 아마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오프로드 관련돼서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데는 다 가보긴 했는데 이 전두환 전망대라는 데는 처음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전 70주년 기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KG 모빌리티가 이제 군 측의 협조를 받아서 군 전망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저 고성에 있는 통전망대처럼 일반인들이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아닌 것 같고,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서 가는 거라 조금 의미가 좀 큰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 차는 아직 무선 충전 패드는 렉스턴 뉴 아레나는 좀 그래도 순정처럼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좀 싸제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이전에 있었던 그 전원을 눌러서 켜야 되는 차 전원이랑 연동되는 건 아닌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어 레버가 기계식이어서. 그리고 한상기 선배가 그 SNS에 올렸던 건데, 이 쿨맨이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이제 공기청정기랑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보이시는 카메라 아래쪽으로 옮겼어요.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이 팔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짝만 쿵 해도 이제 망가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분명 있기는 했거든요. 이게 옮겼는데 이게 이제 인포테인먼트 레이아웃도 바뀌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이 바뀌다 보니까 앉았을 때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누가 물어보셨더라고요. 한상기 선배는 안 잡아서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제가 이제 보통 시트 포지션을 거의 최대한 아래로 내려서 앉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도 딱 디스플레이 위에 시간하고 온도인가요? 온도가 다 보이고 있어요. 대시보드 위에 있어서 열을 많이 받아갖고 38도로 보여요. 햇볕 가는 부분에 바로 있어갖고. 보통 이런 픽업 트럭들이 데크하고 캐빈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좀 구조적인 한계인데 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잡소리들,
오프로드가 아니라고 해도 그런 소리들이 좀 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강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픽업 베드, 그러니까 짐칸을 셋이 사다리꼴 프레임에 고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고정할 때 거기 들어가는 중간에 들어가는 러버들, 그런 것들의 크기를 키우고 고정하는 방식을 바꿔서 조금 더 진동도 줄이고 그랬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 렉스턴 스포츠들도 한 10대 가까이 이게 쭉 몰려서 가니까 장관이네, 이거. 뭐 나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얘기 해요. 자세 난다고, 가오 난다고, 그 얘기 하면 되잖아. 뽀대가 난다, 좋네요. 예. 그 요즘에 그 개그맨들이 하는 그 채널 중에 피식대학이라고 예, 있어요. 예, 예. 거기서 하는 그 표현을 쓰면은 폼 미쳤다! 네. 폼 미쳤다! 처음 출시됐을 때도 타보고 익스페디션 에디션 나왔을 때도 타보고 이번이 거의 한 5번째 타보는 것 같은데, 탈 때마다 조금씩이지만 이게 발전된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 케이지가 좀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하려고는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처음에 만들 때 한 번에 잘하지 왜 그걸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씩 하느냐,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어른의 사정이 있는 거죠. 회사가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정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리비아는 저희 입장에서도 아쉬운 포인트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사정을 아니까 그래도 최선은 다 했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주오는 이거 진짜 시승해보고 싶다니까요. 예전에 저 현대기아 그 남양에서 하는 그 네. 자체 모토쇼랑 그 R&D쇼. R&D 쇼랑 저 국방 그 DX에서 네. 물어봤어요. 저거 어떻게 시승 안 되냐? 네. 절대 안 된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데가 DMZ고, 그러니까 디밀리터라이즈드 존이잖아요. 비무장지대인데, 여기를 들어가는 거가 어쨌든 특혜처럼 저희가 느끼고 특혜가 된 것도 맞기는 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분단이라는 게 없으면 굳이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군용차라는 것도, 우리는 분단 국가고 지금 적성국을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군용차들이 용도가 끝났을 때 그냥 폐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군용차로 쓰던 것들을 나중에 불화를 해요. 그래서 그 랜드로버의 디펜더 시리즈라든가 그런 것들이 밀리터리 버전이 있던 게 민간에 나와서 민간용으로 개조가 돼서 사용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포 떼고 장갑판 떼고 그냥 그대로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게 그 일반 용도로는 팔지 않았던 130인치짜리, 그러니까 90이나 110이 주로 팔렸고, 130은 차량은 그거는 이제 군용으로 롱휠 베이스 버전으로, 지금은 이제 민간인 차가 있습니다만 옛날 디펜더는 그거는 군용 버전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애들은 개인이 살 수가 없었던 차였는데, 그게 군용으로 쓰다가 불화가 나오면 그 차들을 갖고선 탈 수 있었던 게 기능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군들 트럭이나 미군들 픽업들은 사실은 국내에 불화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 뭐 쉐보레 픽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 불화받아서 탔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다니는 차들이 있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자원의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용차라고 해서 쓰고 난 다음에 나오면 그 차들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죠. 군용차로서의 그 품질 기준이 있고 내구성 한도가 있고 기준이 있으니까 그 차들은 이런 데서 막 쓰기 좋은 차로 진짜 괜찮거든요. 그리고 왜 그 군대에서 얘기하는 그 3쿼터라고 얘기하는 거 다치, 그 1과 4분의 1톤 그 픽업 트럭만 하더라도 앞뒤 엑셀이나 이런 게 굉장히 튼튼해요. 그러면 그 차들은 사실은 4륜구동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베이스카가 되는 거예요.
타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게 저는 이 분단 국가로서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가 5천 터널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길이고 지방도 360도라고 돼 있으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길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쪽 양구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여기는 지나가도 드라이브 코스 같은 걸로 가도 한가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기어는 이제 4단 하이로 변경이 됐고요. 그 기아 군용차는 빡빡하겠는데요? 요 폭에 딱 지금 흙으로 돼 있는 부분에 딱 맞춰서 가겠어. 아무래도 군 쪽은 이런 변화가 좀 늦다 보니까 레토나 맞춰서 해놨던 거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야. 그래도 그 3쿼터는 맞춰서 가. 1과 4분의 1톤 기준은 가. 아까 초반에 데크하고 캐빈하고의 그 이질적인 그 잡소리, 구조적인 한계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들어와서까지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준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안 느껴져 사실은. 사실 화물을 실었냐 안 실었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큰데 저희는 항상 안 싣고 주행을 하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지금 영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흔들리고 있기는 한데 사실 요 정도 길은 흔히 말하는 이제 비단길 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프로드를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울퉁불퉁하기만 하고 그냥 잘 포장된 것 같은 인도죠. 여기는 관리되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군용으로 관리되는 도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잠깐 정차했다가 가는 길 같은 게 배수로거든요. 근데 배수로가 포장된 상태로 있는 배수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런 길에서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 그거를 이제 잘라서 네, 흘려보내주는 게 필요한데 흘려보내려면 원래는 길을 막거든요. 이렇게 둔덕 같은 거를 쌓아서. 그래서 한쪽으로 보내는 것들을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을 넣어서 지금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덜컹한 데가 그 관로가 있는 곳이죠. 그렇죠. 네, 관로를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오프로드를 자주 다녀보면 그 이전에 이제 처음 가거나 초반에 다니기 시작을 할 때는 갔다 오면 되게 피곤해요. 그렇죠. 근데 왜 피곤하냐면 이게 평소에는 차를 타고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경험을 못 하다가 흔들리는 거에 익숙치 않은 사람이 흔들리는 차를 타면 버티는 거예요. 계속 몸으로. 그래서 몸으로 버티면서 안 흔들리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 계속 힘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 게 쌓이면 갔다 온 다음에 이제 힘들어서 퍼지죠. 전신 근육통으로 오는 거죠. 이 오프로드에 처음에 뭐 타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천천히 그러니까 이 흔들림에 몸을 자연스럽게 맡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드라이버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동희 칼럼니스트의 오프로드 주행 실력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굳이? 오프로드에서 이제 4로우를 넣었잖아요. 네. 4로우를 넣은 상태에서는 올라갈 때는 기어를 3단에 고정을 하고 3단, 2단, 1단을 쓰고 네. 내려올 때는 대체로 로우 1단에 고정을 하고 내려가는 게 정석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이제 수동 변속 모드가 있는데 수동 변속 모드가 그 단에만 고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바빠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4로우 상태에서 기어만 2단하고 1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왜 고단 기어를 쓰냐면 로우 레인지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미 감속이 한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엔진의 출력이 한 2.4배 정도로 커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너무 낮은 단수의 기어를 쓰면 힘이 너무 세니까 바퀴가 헛돌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리게 가게 되면은 이게 그 언덕을 올라가거나 할 때 탄력을 받지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적정한 속도를 찾는 게 되게 오프로드에서는 중요해요. 물론 이제 이 정도 길이면 그냥 이 로우 레인지가 달려 있고 이 정도 지상고와
또 앞뒤에 이 정도 서스펜션 휠 트랩을 갖고 있는 차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엑셀만 살살 밟으면서 가면 됩니다. 아, 근데 풍경은 좋네요. 그게 이제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특권이죠. 길만 보고 가거든, 지금 운전자는. 좌우가 낭떠러지라는 소리 하는데 어디 풍경을 봐요. 풍경이 좋네요 하고서 풍경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나무에 다 가려가지고 카메라에 안 보여. 이 HDC가 작동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속도를 유지를 해주잖아요. 네. 속도를 유지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왜 속도를 유지를 할까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내리막에서도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는 사실 위험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그렇죠. 내리막에서의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가 안 멈추고 그냥 그대로 미끄러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일정한 속도로 내려갈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는 거, 네. 그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같은 이유로 엔진 보호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브레이크나 이제 엔진과 변속기가 이제 계속해서 밟고 풀고 브레이크도 밟고 풀고 하다 보면은 차가 퍼질 가능성, 특히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조작이 들어가니까 과열이나 그런 측면에서 좀 신경을 쓰면서 주행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이유 아닐까 싶어요. 그거 두 가지에다가 플러스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HDC가 작동을 하면 사람이 엑셀 페달이라든가 브레이크를 조작할 이유가 없어지죠. 네. 그러면 뭐만 조작하면 되냐면 스티어링 컨트롤만 하면 돼요. 내가 노면에서 어디로 갈지, 바퀴를 어디에다가 얹을지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큽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어디가 내가 바퀴를 두고 갈지를 차의 속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쭉 가게 하는 게 그게 최선이라는 거죠. 아, 여기서 일단 세워놓고 네. 한 대씩 그러고 돌린다. 차를 바꾸고 돌리나 봐요. 자, 그러면은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차 바꿔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러시죠. 사실 작년에 오프로드를 갈 만한 날씨에 갔던 모든 시승이나 행사들이 다 비가 많이 왔거나 아니면 아예 건조했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아예 물 속에 빠져 있거나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에 오프로드라는 거를 가본 적이 작년에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는 시작이 나쁘지 않네요. 비 와야 재밌어요. 일단 이런 길을 가면서도 이제 이런 길을 가라고 만든 차기는 하지만 이런 길을 가면서도 별다른 잡소리도 잘 안 들리고 차가 크게 막 뒤틀렸다 그런 느낌도 좀 안 드는 것 같고, 그냥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 때문에 오는 텅텅거림은 있는데 어디가 이렇게 찌그럭거린다거나 비틀려서 나는 타닥하는 소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네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사골과 같은 프레임 바디를 이용하며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사골이 돼서 국물이 안 나올 때까지 우려 먹었기 때문에 잘 쓸 줄 아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오프로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온로드에서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편한 거고, 그 다음에 지하철장 같은 데를 가면서 이렇게 턱 같은 거를 훅훅훅 지나가야 될 때도 그럴 때도 잡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차체 강성이 좋고 오프로드에서 가는 거를 용도로 기준으로 만들어 놨으면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꽤 좋은 장점들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서 시승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게 되느냐를 확인해 보려고 오는 거고. 이제 재밌는 거 끝난 거잖아요. 계속 하실래요? 마지막으로 드라이버 체인지를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 시키는 대로는 합시다. 자, 그러면은 다 짤막짤막하게 타보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바뀐 점들을 좀 느껴본다? 그런 포인트에서는 괜찮았던 시승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뀐 부분들이 대체로는 다 그동안에 이제 오너들이나 시장에서 이런 것 좀 더 바꿔줬으면 좋겠었는데 라고 했던 그 아쉬움의 포인트들, 그것들을 좀 짚어서 넘어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KG 모빌리티로 선보인 두 번째 신차들 이 의미를 좀 잘 충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렉스턴이라는 브랜드가 런칭을 하면서 뉴 아레나라든가 콜맨이라든가를 더해서 고급화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운 건데, 그거에
모르겠어요. 그 고급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충족이 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기준 자체가 얘네들은 다 바디온 프레임 타입의 SUV고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모노코크 구조의 SUV들하고는 비교할 기준은 아닌 거고, 그쪽은 온로드 승차감 훨씬 더 좋지만 오프로드에서 이렇게 달릴 수는 없거든요. 그게 상호 간에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라는 거를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선택하는데 기준을 그렇게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각자가 잘하는 영역이 명확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토레스는 완전 신차였지만 이번 차는 기존에 있던 차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요 다음에 나오게 될 완전한 신차 혹은 세대 변경이 될 신차, 그런 차들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크게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품 기획의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뭐 그러니까 앞서가지는 못하는 건 맞아요. 뭔가 이렇게 국내 최초라든가 뭐 세계 최초라든가 그리고 이 동급의 최초라든가 하는 그런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의 트렌드는 최소한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있을 건 다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건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취향에 따라서 고르면 된다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갑자기 또 곽재선 회장의 말이 또 떠오르는데 현대차한테서의 낙순물을 주워 먹겠다. 난 그 얘기 못 들었어. 못 들은 걸로 할래요. 어떤 그런 낙순물의 영역이 KG가 잘하는 영역이 되기를 바라며.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되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국산차라고 해서 국내 회사들끼리 비교를 하니까 그냥 만만하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글로벌 탑티어예요 이제. 그렇죠. 생산량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에서 카우보더 이어 하는 거 보면, 그리고 그 전기차에 쓰이는 기술들이 이미 내연기관 차에도 한참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생각해 보면 이미 탑티어 수준인데, 낙순물이라기보다는 그걸 따라가는 수준만 하더라도 사실은 글로벌 레벨로 보면 꽤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최소한 이제는 우리도 있을 거 다 있고, 그리고 승차감이나 이런 거에서 뭐 기본 구조의 차이에 따른 구조가 달라서 있는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따라갔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장비들 다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가, 그게 이 차들의 상품 기획과 상품성에서의 장점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쌍용이 근데 쌍용이 발음이 너무 입에 잘 붙어요. 익숙한 게 문제가 아니라 KGM이 너무 안 붙어. KGM의 이제 앞으로 더 밝은 미래를 바라며 이번 시승의 영상 끝.